휴젠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자료를 생산해내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거나 또 고등부를 처음 맡으시는 분들은 고등 내신 준비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고등 내신은 보통 이제 중등부랑 좀 틀리게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 외부 지문 등이 붙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출제되는 지문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50에서 한 120 지문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한 학교 한 학년에 대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그럼 시험 범위 지문 자체,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는 한 50에서 120지문 정도 되는데 이 120지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이제 어휘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본문 학습, 그다음에 문제 학습,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 학습이죠. 이제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휘 학습을 보시면 뭐 단어 정리장 하나 나눠주고 그다음에 영어 보고 그다음에 한글 뜻 쓰는 이런 시험 문제, 그다음에 한글 보고 영어 보는 이런 자료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문 빈칸, 예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 다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요 정도. 그다음에 영영 풀이. 그러니까 요즘에 영영 풀이도 이제 내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유의어하고 반의어하고 다의어하고 파생어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어휘 학습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갖췄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학습 진도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석 노트 보고 또는 분석 노트 없이도 이제 복습 노트라든지 어떤 노트를 가지고 자지문 우회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한 줄 해석이라든지 뭐 빈칸 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석 쓰기라든지 뭐 품사 빈칸이라든지 랜덤 빈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크시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학습에 들어가면 문제학습은 총 기본적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 수능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 유형, 뭐 순서 삽입, 무관, 연결이라든지 내용 내용에 대한 뭐 보고 일치라든지 불일치 묻는 문제, 그다음에 대입 파악, 뭐 주제나 제목, 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빈칸 또 어느 정도 대입 파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빈칸이라든지 요약 같은 거 시험 문제로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하고 어휘 유형은 뭐 박스 유형이 있고 밑줄 유형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통 거의 밑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법 밑줄이라든지 어휘 밑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술형하고 장문을 대비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점수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는 거, 이 어순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요약 빈칸에 넣는 그런 장문형 또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휘도 뭐 고쳐 쓰기라든지 뭐 틀린 거 잡아서 고쳐 쓴다라든지 어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대입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제를 장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것들 이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그래서 내신 준비는 크게 이제 네 단계로 거치게 되죠. 어휘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학습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로 서술형하고 장문 대비하는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 자료들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50에서 120지문이라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문제와 자료는 1800에서 한 4000개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래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 서술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지문을 이제 바꿔서 내죠.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1800에서 4000개가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2개가 돼 버립니다.
뭐 패러프레이징도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준비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서술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때 분명히 내가 지문을 외웠고 본문을 암기했는데 갑자기 지문이 바뀌어서 나왔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한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800에서 4000개까지 문제를 준비하게 되면 사실 이걸 워드나 한글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문제 제작 툴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 AI나 아니면 자동화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예전에 저도 문제 제작 툴을 개발을 해서 또 이제 사용해 봤지만 사실 뭐 원문 관리부터 시작해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거의 반자동화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많거나 이러면 또 학년이 많으면 사실 이거 자체가 거의 대비가 사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학교는 좀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학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거나 학생 수는 적은데 시험 범위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나 학년을 맡는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에요. 거기다 시험 대비도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도 많이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도 계속 진도도 많이 나가줘야 되니까 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신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냥 버튼 한 번 정도 그냥 뭐 몇 번 누르고 그냥 끝내자. 그러면 자료가 생산되게 만들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버튼 몇 번 누르면 그냥 생산되게 만들자라는 이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큐젠을 보시면 뭐 단어장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그 도움말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시험 출제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지문 검색에 들어가셔서 모의고사 교육청 그 다음에 이번 연도니까요 2023년도 3월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고1부터 고3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검색된 지문이 66개가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 모의고사 한 세트당 보통 한 20지문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고1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고1을 검색하셔서 고1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문 출제되는 것도 지문별로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한 세트 통째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번호당으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18번, 뭐 20번, 뭐 예를 들어서 2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지문당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그냥 무료 자료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지문 보시면서 이제 정답을 맞춘 원본 지문이죠. 이거 보면서 그냥 굿노트든 아니면 인쇄하시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PPT 수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PPT도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단어 예문이라든지 뭐 전체 다 선택하셔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뭐 문제만 필요하다 뭐 이러면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신 다음에 뭐 전체 다 선택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문을 한 4개 정도로 생산을 해보면 여기서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캐시가 차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이때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지문 18번이 지금 생성 중인데 여기서 이제 AI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제목은 이거고 그 다음에 소재는 이거고 제목은 이거고 요약은 이거야.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문장별로 이렇게 중요한 어휘 분석을 이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여기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다운받으시면 결론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 뭐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딩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생산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번 생산을 해내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냥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뭐 수업 갔다 오시면 자료가 뽑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면 뭐 다운로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이제 생산해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과정 준비 과정하고, 준비 과정은 이렇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한글이나 문제 제작 툴 뭐 이런 것들로 여기 이제 자료가 생산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생산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어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나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조금 뭐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한 세트 출력하시면 거의 제가 계산했을 때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문제 제작 툴도 만들어 보고 과거에 또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걸로도 만들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굳이 이걸 왜 사람이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그 이제 원문 관리하는 뭐 직원들부터 시작해갖고 뭐 문제 만드는 직원들부터 해갖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노가다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튼 하나로 이제 AI가 등장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